미국 뉴욕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 루엔이 이번에 한국 강남에 1호점을 연다고 해서 한번 맛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7월 3일에 강남에 첫 매장을 오픈했고, 저는 오픈 3일 뒤인 7월 6일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 맞춰서 1달러 이벤트라는 걸 진행해서 원래 한 가지 맛을 5,500원에 파는데, 이 이벤트 기간, 시간 동안에만 1달러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1달러에 먹는 뉴욕 아이스크림,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누려보러 갔습니다. 참고로 이 1달러라고 하면은 실제 결제 금액은 전날 고시 환율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1,530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맛을 고르면서 이 팜플렛이 있길래 팜플렛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슈퍼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가격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이 한 가지 맛을 한 번 퍼서 담아주는 이 싱글 스쿱이 원래 5,500원이거든요. 근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이것보다 약간 적은데 이제 비슷한 용량인 싱글 레귤러가 3,900원입니다. 심지어 양을 더 많이 주는 베스킨라빈스의 그 싱글 킹은 4,700원이에요. 어쨌든 베스킨라빈스 기준으로 더 적은 양을 더 비싼 돈에 판다는 건데,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슈퍼 프리미엄이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가격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하면서 먹어봤는데 진짜 개맛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냐면 다음날 가서 또 사 먹었어요. 심지어 제가 조금 늦게 가서 두 번째 날에는 이 $1 이벤트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격을 주고 사 먹었어요. 운 좋게 이 싱글 스쿱 가격으로 더블 스쿱, 이 두 가지 맛을 먹을 수 있는 이벤트는 아직 진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맛을 5,500원에 먹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령 한 가지 맛을 고르더라도 이 5,500원이라는 가격도, 이 슈퍼 프리미엄이라는 꺼드럭도 모두 이해되는 맛이었습니다. 제가 이틀간 먹어본 맛이 총 4가지였어요. 여기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브라운 슈가 쿠키도우 브라운이랑 비건 바나나 브레드 푸딩, 피넛 버터 브라우니 허니콤, 그리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 이렇게 4개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요 이름들만 봐도 좀 느껴지시겠지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맛들은 아니었어요. 이름부터 약간 미국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맛도 완전 미국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맛이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달고 진한데 아이스크림이라 그런가 뭔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브라우니 같은 토핑들이 엄청 큼지막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먹는데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이 비건 메뉴인데, 뭔가 비건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메뉴들보다 조금 맛이 덜할 것 같잖아요. 맛이 덜하지만 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이 비건 제품을 그냥 감수하고 사 먹는 느낌인데, 저는 뭐 우유도 잘 마시고 그냥 비건 제품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원래는 안 먹는데, 무슨 시그니처 메뉴처럼 여기에 누구누구 스픽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 먹어봤단 말이죠. 근데 무슨 일반 아이스크림보다도 훨씬 더 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바나나 브레드 푸딩이라는 맛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비건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안 먹을까 하다가 그냥 먹어봤는데, 그냥 비건이라는 거는 아예 뭔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맛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건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이 아이스크림한테 선입견을 가진 게 되게 미안해지는 맛이었어요.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무 칭찬만 하는데 광고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50명 유튜버입니다. 구독해주신 50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50명 유튜버인데, 뉴욕의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50만 유튜버도 아니고 50명 유튜버한테 광고를 주겠습니까? 그런 거 없고 그냥 혼자 가가지고 열심히 카메라 들고 그냥 찍고 먹어보고 와서 그냥 후기 남기고 있는 겁니다. 되게 민망했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50만 유튜버였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이제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게, 좀 찾아봤어요. 좀 찾아보니까 벤루에는 마케팅에 돈을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 인터뷰에서는 이 자기네들 전체 매출의 1%도 마케팅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이 CEO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한 게, 제가 7월 6일 월요일에 이벤트 시간이, 이 $1 이벤트 시간이 11시부터 1시까지였는데 점심, 제가 11시에 딱 맞춰 갔거든요. 나름 오픈런을 한 거죠. 근데 줄이 가득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 여기 마케팅을 하나도 안 했나? 되게 야심차게 들어온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 월요일 피크 시간에, 심지어 이벤트 첫날도 아니었어요. 이벤트가 그 전주 금요일에 시작해서 금토일 지나고 월요일이라서
저는 되게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뭐 되게 민망하다시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직장인분들께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안 했나 싶었는데 다음 날에 제가 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줄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니 뉴욕의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한국에 첫 매장을 내면서 아이스크림을 1달러에 1,500원에 준다는데 이걸 안 사 먹을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평일 기준으로 월요일에 조금 이제 오는 사람들 오고 그 다음부터 입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막 몰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제로 벤루에는 어느 지점을 새로 열든지 미국에서도 새로 매장을 오픈하면은 이런 식으로 1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뭐 되게 소수의 인플루언서 분들만 정말 소수만 초대를 하고 마케팅을 거의 안 하고 이제 입소문 자체적으로 입소문이 나는 거에만 좀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비싸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많이 벌어서 마케팅에도 안 쓰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냐? 제품 개발에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 슈퍼 프리미엄이라는 이 타이틀이 왜 붙었을까 싶었는데 뭐 인공 첨가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아이스크림의 꾸덕한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안정제라는 게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쓰고 대신에 계란 노른자나 아니면 크림의 비율을 되게 높여서 진한 이 아이스크림 맛과 질감을 만든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들어가는 토핑이나 뭐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들의 원산지에도 엄청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예컨대 피스타치오는 이탈리아의 이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 화산지대에서 자란 걸 가져온다고 하고 바닐라비는 뭐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져오고 실제로 메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시칠리안 피스타치오 바닐라빈에도 속에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빈 민트 같은 경우는 뭐 원산지는 안 써있지만 유기농 페퍼민트 오일 근데 뭐 다른 데는 안 써있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모든 메뉴에 인공 뭐 첨가물 이런 거 안 쓰고 다 원재료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면서 만든대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민초파거든요. 다음엔 이걸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 민트칩 맛도 보면은 그 쨍한 민트색이 아니라 약간 허연색? 어떻게 보면 쿠키앤크림 같은 느낌이 나는 색이에요. 그리고 그 비건 메뉴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뭐 비건이지만 먹을 만한 맛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캐슈넛, 코코아 버터, 코코넛 크림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 꾸덕하고 진한 맛을 비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느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먹어봤잖아요. 근데 진짜 진했거든요. 진짜 진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었어서 그런지 이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케팅비를 저렇게 아끼는데 제품 가격도 좀 더 저렴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정도로 이제 원재료, 원산지 막 품질 이런 거를 신경을 쓰면서 아이스크림 맛을 막 20-30개씩 만드는데 이 베이스를 하나하나 다 따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오히려 저렴해진 가격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가격만 보고 프리미엄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좀 심술 났다가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조금 뭐 납득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앞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팜플렛과 부채도 모두 그려져 있는 디자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거든요. 요 노란색 트럭. 근데 알고 보니까 요게 벤 루엔이라는 브랜드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벤 루엔이 2008년에 시작된 브랜드인데 이 창업자들이 이베이에서 1988년식 무슨 중고 우체국 트럭을 2,500달러 주고 사서 4만 달러인가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걸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개조하고 노란색으로 그 외관을 칠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스크림 트럭 장사를 했던 게 이 벤 루엔이라는 브랜드의 시작이었대요. 4만 달러면은 이 벤 루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준으로 한 2008년 환율 기준으로 4,400만 원 정도인데 저 정도면 꽤 큰 사업 자금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정도면 꽤 큰 사업 자금 아닌가? 왜 굳이 막 이베이에서 중고 트럭을 사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시작을 하지? 그냥 뭐 아이스크림 트럭을 새 거를 사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처음에 요 공동 창업자가 셋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세 명이서 자 우리 아이스크림 트럭 사업을 해보자 하고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사업 계획서를 썼는데 25만 달러가 필요하더래요. 근데 이 창업 당시에 뭔가 막 대단한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근데 이 세 명의 공동 창업자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아마 30도 안 됐을 때 시작했을 건데 돈이 없으니까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뭐 대학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돈을 열심히 빌려봤대요. 뭐 투자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모은 돈이
6만 달러였대요. 원래 25만 달러가 필요했는데 6만 달러 가지고 원래 자기가 하려던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우리가 차선책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이베이에서 중고 트럭을 사서 개조를 하고 눈에 띌 수 있게 얘를 완전 노란색으로 칠해버리자 한 거죠. 그게 요겁니다. 근데 이 세 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아까 제가 공동 창업자가 총 3명이라 그랬잖아요. 벤, 피트, 로라 이렇게 3명인데 여기서 웃긴 건 벤과 피트는 형제고 벤과 로라는 이혼한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애인이고 결혼을 했는데 이 브랜드가 이어져 오던 중간에 이혼을 했대요. 근데 그냥 3명이서 공동 창업자 타이틀 계속 달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좋은 친구라고 하면서. 이런 게 한국에서는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뭐 아메리칸 마인드라서 가능한 건지 아무튼 가족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형제와 전처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건데 이 셋 중에는 벤이 주축입니다. 정확히는 벤 루엔. 벤 루엔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 벤과 피트가 벤 루엔 형제예요. 그러니까 벤 루엔이 성이고 벤과 피트가 이름인데 이 중에서 벤이 주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았대요. 초등학생 때 막 지하철 타고 되게 멀리 나가서 짝퉁 선글라스를 $5 주고 사와가지고 학교 친구들한테 $10에 팔고 막 그랬대요. 물론 이게 뭐 잘한 짓은 아니니까 어머니한테 걸려서 학교 가서 막 사과하고 그러고 금방 끝나긴 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이랬다는 걸 보면은 약간 이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 약간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이제 여름방학에 돈을 벌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걸 하면은 일주일에 몇백 달러씩 벌 수 있다라는 광고 전단지가 있었대요. 그걸 보고 시작했던 게 아이스크림 트럭 알바였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알바라기보다는 일종의 뭔가 도매업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굿휴머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 아이스크림 트럭 사업을 하는데 아이스크림 트럭을 가져다가 운전을 하면서 직접 팔 사람들을 이제 고용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장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알바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 몇 년을 하면서 4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벤 루엔이라는 브랜드가 시작된 게 아니고 대학생 벤 루엔이 이렇게 열심히 모은 4만 달러를 가지고 뭘 하냐? 세계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도 다 반대했대요. 왜냐면은 학점도 안 좋았대요. 뭐 2점대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도 막 야 너 지금 세계 여행 가면은 뭐 취업은 어떡하려고 그러냐 말렸는데 아예 모르겠고 난 갈래 하고 냅다 세계 여행을 갔대요. 무려 9개월 동안 뭐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뭐 동남아 지역들까지 해가지고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식재료에 대해서 느낀 바가 되게 많았대요. 왜냐면 여행하면서 본 나라들이 이 식재료들의 원산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품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심지어 이 식재료들의 원산지에 되게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일상 속에서 잘 요리해서 먹는 게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막 미슐랭이나 이런 대단한 레스토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전반에 녹아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대요. 그래서 벤 루엔이 여기서 눈이 탁 트이면서 이전에 두 가지 경험이 합쳐집니다. 아이스크림과 좋은 식재료를 합쳐서 좋은 식재료로 만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자라는 사업 아이디어 한 줄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이 할 사람을 꼬셨는데 그게 자기의 형제였던 피트 벤 루엔과 당시 이제 이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네. 파트너라고 나와 있는데 뭐 결혼을 했었으니까 그냥 부인이라고 할게요. 부인이었던 로라 오넬 이렇게 둘을 꼬셔서 셋이서 공동 창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셋이 모였어. 자, 그럼 우리 이제 3명이서 아이스크림 창업을 해보자 했는데 문제는 이 셋 중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 알바를 하긴 했어요. 이 아이스크림 트럭 알바도 형제랑 같이 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져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갖다가 팔았던 거지 자기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서 약간 한계를 느끼고 접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익숙한 뭔가 아이템을 찾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네들 사는 아파트에서 야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그냥 만들어봐요. 아이스크림을. 아마도 부모님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집에 이 피트 벤 루엔과 벤 루엔의 집에는 가공식품이 거의 없었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요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거의 다 재료를 사서 이제 요리를 해 먹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집에서 직접 해 먹는 게 되게 낯설지 않고 좀 익숙한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한 미슐랭 스타 셰프가 낸 레시피북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발견을 해요. 그 되게 기본적인 재료들만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는 레시피였는데 자기들이 이 아파트에서 직접 만들어 봤대요. 아파트 주방에서. 근데 아이스크림에 되게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건지 뭔지 자기들이 그동안 가게에서 사 먹었던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우리만 먹어볼 수 없다. 사람들한테도 맛보여주자.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란색 트럭 가지고 아이스크림 트럭 장사를 했던 그 사업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네들 사는 동네가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뉴욕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LA까지 넘어갔는데 요 비건 메뉴 있잖아요. 요 비건 메뉴가 뉴욕에서 장사를 할 때는 전체 매출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LA에서는 이 비건 메뉴에 대한 주문량이 전체 메뉴의 한 3분의 1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LA의 특징인가? 뭔가 괜히 LA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괜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할리우드 있고 막 되게 뭔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라서 그런가 싶은데 한국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게 좀 놀라웠던 건 미국 밖에 지금 정식 매장을 낸 게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제가 갔던 그 매장이 지금 유일하대요. 정확히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싱가포르에 매장을 열었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금방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밖에 있는 벤루엔 매장은 지금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이 벤루엔 창업자들이 뭘 알고 어쩌다가 한국에 유일한 이 미국 방 매장을 냈을까 했는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투썸플레이스가 들여왔대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계약을 맺고 투썸플레이스가 이제 들여온 건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벤루엔 매장 왼쪽을 보면은 투썸플레이스의 새로운 매장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투썸이 들여왔다 보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뭔가 미국에서 원래 하던 플레이보다 조금 더 돈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투썸 매장과 벤루엔 매장이 나란히 붙어있는 게 과연 좋을까 싶기는 하네요. 뭔가 나름 그래도 밥 먹은 뒤에 들어가는 비슷한 어떻게 보면 경쟁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둘 다 투썸에서 하는 거니까 어딜 들어가든지 상관없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여름에 강남에 갈 일이 있다면은 한 번씩 들러서 사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셋넷 다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의 아이스크림 맛에다가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썬데랑 밀크쉐이크도 있는데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맛을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랜덤하게 4개를 골라서 먹어봤는데 다 맛있었거든. 아이스크림 치고는 비싸긴 합니다. 솔직히 5,500원이. 근데 커피 한 잔 값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저가 커피는 아니고 스타벅스 기준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이 좋은 원산지의 좋은 원재료로 만든 이 뉴욕에서 온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맛들이 아직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강남 갈 일이 있다면은 한 번씩 더 가볼 것 같고 강남이 그렇게 가깝지 않거든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강남 말고도 좀 다른 지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브랜드들은 다 강남에 자리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유동인구 많고 뭐 직장인들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객단가 높고 그러니까 최적의 위치인 건 알겠어. 근데 그냥 딴 데도 좀 내주세요. 많이 먹고 싶으니까. 쉑쉑버거도 그렇고 파이브가이즈도 그렇고 그 뭐냐 좀 있으면은 치폴레도 들어온다 그러던데 제가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다 한 번씩 들어본 브랜드거든요. 근데 죄다 뭐 강남에 매장을 오픈한다 그러네. 근데 뭐 쉑쉑이나 파이브가이즈나 점점 다른 데 이제 매장을 냈으니까 벤루엔도 뭐 다른 데서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뭐 기회가 되시면 벤루엔에서 아이스크림 한번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너무 맛있었고 조금 더 오바를 하자면 5,500원 내고 잠깐 미국 여행 갔다 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파이브가이즈 가서 햄버거 먹고 이 벤루엔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면은 진짜 이제 미국 코스인데 칼로리가 엄청 나겠죠. 하지만 맛있잖아요.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미국에 안 가본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찔려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벤루엔을 가봤는데 이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더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국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다른 분들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 가서 좀 맛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떠셨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유 더워.